자, 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 챕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운동하기 스포츠 적용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 문제 보면요. 보통 이제 속력과 속도, 그다음에 뭐 투사체, 포물선을 구하는 거, 뭐 요런 문제들을 조금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문제 대부분이 전부 다 공식에다가 숫자를 올바르게 대입해서 답을 내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쉽게 나오면요. 이게 키워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속도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데 뭐 50m 나가는데 뭐 이 정도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속력을 구하는 건지 속도를 구하는 건지 이런 것들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조금 어려운 개념들은요. 자, 이쪽 위에 쪽 한번 볼게요. 어려운 문제들은요. 일단은 먼저 용어 이름, 그 다음에 용어의 쓰임새나 키워드 혹은 공식들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간단한 예시를 적어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 단어장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좀 용어를 정리할 수 있는 용어 정의장, 용어 정리장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또 헷갈릴 이유 없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일단 개념을 먼저 머리에 두고 일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단위 시간당 이동한 변위를 나타내는 벡터량. 자, 변위라고 하면 뭐죠?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속도에서 나오는 변위예요. 그래서 시간당 이동한 변위. 그래서 답은 바로 속도 찍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요 속도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속력부터 먼저 다시 알아볼게요. 자, 속력은 요 풍뎅이를 그려보면 됩니다. 풍뎅이를 해서 이 풍뎅이 이름은요. 거속시입니다. 거속시. 그래서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속도로 넘어가서 그럼 여기 아래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되겠죠. 얘는 거리가 아니라 변위입니다. 그래서 변속시, 거속시 이렇게 풍뎅이로 좀 정리하시면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2번. 골프 스윙에 관한 변인 중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벡터가 무엇입니까? 벡터 키워드는 뭐예요?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방향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속도죠. 그러면 이 속도와 관련된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골프공의 속력.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2번 골프공의 비거리. 자, 비거리도 보면 디스턴스 여기 거리죠. 방향은 안 나와 있어요. 스칼라입니다. 3번 골프클럽의 가속도. 엑셀레이션 가속도입니다. 속도. 자, 속도 나왔죠. 4번 골프공의 위치 에너지. 자, 에너지도 뭐였어요? 스칼라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보기가 길 때는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중간에 맞다고 생각해서 간혹가다 오답을 고르는 실수들을 여기서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1번 거리는 두 지점 A와 B 두 지점을 잇는 최단 경로이다. 자, 이 거리가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두 지점을 잇는 최단 경로는 뭐예요? 거리가 아니라 변이라고 합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변이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의 누적된 이동 궤적의 총합이다. 자, 이 거리 아니죠. 변이야말로 두 지점을 잇는 최단 경로입니다. 따라서 얘는 거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3번 속력은 자 스칼라량. 오, 맞습니다. 근데 방향만 가지고 있다? 아니죠.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속도는 벡터량으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며 맞고요. 변이를 경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한다.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속도를 구하는 풍뎅이를 불러봅시다. 자, 변속시 하면서 불러봅시다. 그럼 뭐예요? 변이를 경과 시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한다. 4번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골프 스윙 동작에서 임팩트 시 클럽 헤드의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럽 헤드, 임팩트, 스윙 동작. 자, 요거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자, 찬찬히 읽어보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골프 스윙 동작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공이 놓여져 있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클럽 헤드는요, 여기 이 골프공에 맞는 요 헤드를 이야기합니다. 요게 클럽 헤드예요. 자,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자, 스윙 탑. 자, 스윙 동작이 뭐예요? 스윙 동작은 골프공을 맞추기 위해 채를 이렇게 빙글빙글 포물선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요걸 스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윙의 가장 끝 지점, 자, 여기가 바로 스윙 탑입니다. 스윙 탑에서부터 어깨 관절을 축으로 써서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크게 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시점입니다. 시점. 이 문제 푸실 때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윙 탑에서부터 어깨 관절을 축으로, 여기 시작할 때부터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크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피겨 스케이팅 할 때 빠르게 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전 반경을 줄여야 되겠죠. 요렇게 도는 거랑 요렇게 도는 거랑 당연히 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스윙 탑에서부터는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작게 해서 힘을 응축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하려면은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크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도 볼게요. 임팩트 전까지 손목 코킹. 자, 코킹이 뭘까요? 수건 채찍 생각하시면 돼요. 수건 채찍. 그래서 우리가 수건으로 이렇게 장난칠 때요, 탁 쳐주잖아요. 이때 수건으로 쳐주기 위해서 손목을 살짝 구부리는 거, 요거를 바로 코킹이라고 합니다. 임팩트 전, 즉 공에 맞기 전까지 코킹을 최대한 유지하다가 순간적으로 펴주면서 이때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하는 거 2번 맞고요. 3번 임팩트 시점에서는 팔꿈치를 펴서, 그쵸, 임팩트 시점에서는 팔꿈치를 쫙 펴서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나가게 클럽 헤드를 더 빠르게 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4번 임팩트 시점에서는, 자, 언코킹, 아까 수건으로 때릴 때 코킹 하다가 요 푸는 동작, 요걸 바로 언코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전까지는 코킹을 하다가 임팩트 시점에서는 언코킹을 통해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4번 정답 맞습니다. 요거 정답이 아니라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살짝 훑어보시면 속도, 시간, 가속도, 이렇게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죠. 자, 가속도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볼까요? 가속도는 키워드가 뭐예요? 속도가 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공식 보면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T는 타임이에요. 시간. 여기는 이 세모 있죠? 얘는 델타라고 부르면서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변화한 거를 이렇게 델타라고 표현해요. 이거 옛날에 18세기 수학자들이 정의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V는 velocity, 속도를 얘기하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 속도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속도. 자, 여기 아까 시간 타임이라 했고, 자, VF는 뭐예요? final, 최종 속도. I는 우리 이니셜, 우리 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니셜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첫 글자, 처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가 앞에 붙여져 있으니까 처음 속도가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 구간의 가속도는 자 증가한다. 자, 일단은 가속도가 아까 속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속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속도는 어때요? 일정하게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죠. 속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증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합니다. 2번 나 구간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11m/s로 지금 끝을 달리고 있고요. 처음에도 11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몇 초가 걸리든 간에 지금 여기는 4초죠. 이 최종 속도와 처음 속도가 같으면은 이 구간의 가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0입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가 구간의 가속도가 나 구간의 가속도보다 더 크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지만 어때요? 나 구간은 가속도가 0이죠. 얘는 11 빼기 5 3초가 걸렸으니까 그럼 뭐예요? 2m/s 제곱입니다. 가 구간의 가속도가 더 크죠. 4번 나 구간은 정지한 상태이다. 자, 정지했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0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죠. 따라서 1번 아니고요. 2번 아니고 4번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속도 꼭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400m 트랙 한 바퀴를 50초에 달린 육상 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자, 속력과 속도. 자, 풍뎅이 아저씨 나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속력은 거석씨 아저씨고요. 속도는 변속씨입니다. 자, 이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이가 되겠습니다. 요게 일단 키워드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예요? 단, 출발점과 도착점의 위치가 같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럼 일단 거리는 400m, 똑같이 400m일까요? 아닙니다. 변이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0m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50초 걸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8m/s가 되고요. 가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곱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50초분의 0m니까 평균 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력 8, 속도 0 찾아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달리기 선수의 질량은 60kg이며 오른발 착지의 무게중심 수평 속도는 2m/s이다. 자, A와 B의 면적이 각각 80N과 20N일 때 오른발 이지 순간의 무게중심 수평 속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에 그냥 공식을 대입하는 식으로 풀게 되면은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대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게중심의 수평 속도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무게중심의 수평 속도는 결국엔 뭐예요? 이 무게중심이 딛는 정도, 운동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량. 그래서 이 면적과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것과 수평 속도가 운동량이 동일하다는 요거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발 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질 때를 이륙이라 한다면 우리 발바닥이 떨어질 때를 이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뭐예요?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충격량은 얼마가 될까요? 자,
80N은 여기 보면 플러스고요. 수평 방향의 힘이. 요 20N은 마이너스죠. 따라서 여기는 60N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은 또 어떻게 구할까요? 질량 곱하기 수평 속도가 되겠죠. 따라서 뭐예요? 60kg 곱하기 수평 속도가 2m/s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뭐예요? 이 처음 운동량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N은 자, 나중 운동량을 x라고 하겠습니다. 60kg 곱하기 2m/s 곱하니까 120kg m/s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질량은 60kg 선수 동일하죠? 그리고 그 나중에 수평 속도가 뭔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 60 곱하기 x는 120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120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180은 60에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정답은 3m/s 1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에 이렇게 단어만 패러프레이징 좀 바꿔서 풀어주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지금 개념 모르시는 분들은요, 요거 반드시 체크해서 따로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시면은 다음에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각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선속도.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여기까지 맞죠? 각속도의 단위는 도이다. 이때 도는 180도, 90도 할 때 도죠. 근데 각속도의 단위는 도가 아니라 라디안 초입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반지름의 크기가 커지면 1라디안의 크기는 커진다. 자, 반지름이 커진다고 해도 이 호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든 작든 1라디안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호가 길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맞죠. 3번 정답이고요. 4번 360도는 2라디안이 아니라 여기에 뭐 붙여야 돼요? 2파이를 붙여야 됩니다. 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2파이가 요 360도의 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야구의 야구 배트 회전축에서 0.5m 지점에서 타격이 되었다. 야구공이 타격되는 순간 배트의 각속도가 50 라디안 세크이면 타격 지점에서의 배트의 선속도는? 자, 선속도는요, 각속도랑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물체의 힘이 얼마나 받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선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회전축에서부터 타격이 되었으면요, 요만큼, 요게 0.5m라는 거죠. 이거를 회전축에서부터기 때문에 요거를 뭐 2배를 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0.5m 지점에서 타격이 되었고요. 여기다가 타격되는 순간 50 라디안 세크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25m/s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원반 던지기의 투사거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는? 이거는 여기서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투사거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요소는 투사 각도, 속도,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아보니까 정답 1번이겠네요. 자, 일단은 다른 거는요, 봐도 부력, 물에 뜨는 이 힘을 얘기하고요. 조파항력은 뭐예요? 파도의 저항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반 던지기에 사실 다른 거는 물이랑 연관되어 있는 단어고요. 이거의 단어들을 몰라도 요거를 찍을 수 있겠다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그냥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자, 13번. 농구 자유투에서 투사된 농구공의 운동에 대하여 옳은 것은 구했습니다.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함. 한 점 한번 볼까요? 자, 투사된 농구공의 운동이라면은 뭐랑 뭐를 따로 봐야 될까요? 수평 속도랑 수직 속도. 요게 조금 헷갈리시면요. 차라리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수직 속도는 여기가 되겠고요. 수평 속도는 여기가 되겠죠. 자, 1번. 농구공의 질량 중심의 수직 속도는 일정하다. 자, 일정한가요? 농구공의 수직 속도는요.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뭐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죠. 따라서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자, 2번. 최고점에서 농구공의 질량 중심의 수평 속도는 0m/s가 되다. 자, 수평 속도는 계속 날아가고 있죠, 지금? 근데 수직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정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0m/s가 됩니다. 이때 수직 속도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라서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최고점에서 농구공 질량 중심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맞죠? 요게 맞습니다. 4번. 최고점에서 농구공 질량 중심은 수직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까? 요건 중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둘게요. 수평 속도는 일정, 수평 가속도는 0, 수직 속도는 변함, 수직 가속도는 9.8m/s 제곱. 요 중력 가속도와 동일하다. 요 네 가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공의 포물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공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공의 속력은 던졌을 때와 떨어질 때 전부 다 다를 수 있어요. 2번. 공의 수평 가속도는 0m/s 제곱이다. 맞죠? 3번. 공의 수직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다. 맞습니다. 4번. 공의 투사 각도는 투사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15번입니다. 투사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죠. 1번. 투사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력이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죠. 2번. 투사체의 수평 속도는 초기 속도의 수평 성분과 크기가 같다는 말은 즉 뭐래요? 등속도라는 겁니다. 일정하다. 자, 2번 일단 체크해놓고 넘어갈게요. 3번. 투사체의 수직 속도는 9.8m/s로 일정하다. 맞죠? 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8m/s가 아니라 뒤에 뭐가 붙여야 돼요? 세크 제곱. 이 수직 가속도를 얘기해야 돼요. 수직 속도는 뭐예요? 변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곱 단위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직 속도인지 수직 가속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번. 투사 높이와 착지 높이가 같을 경우, 자, 같을 경우는 결국 몇 도로 던져야 돼요? 45도겠죠? 38.5도의 투사 각도로 던질 때 최대 수평 거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자, 16번입니다. 30m/s의 수평 투사 속도로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의 채공 시간이 2초라면 투사 거리는 자, 시간, 거리, 속도 나왔죠. 자, 그러면은 다시 거속시 불러주는 거예요. 자,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시간은 2초죠. 속도는 몇이에요? 30m/s. 따라서 두 개로 곱한 요 60m가 정답이 되겠죠. 자,
투사 거리니까요. 미터를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공의 포물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어요. 자, 공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자, 공은요. 처음 나갔을 때, 떨어질 때,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항상 일정하지 않죠? 그러므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2번. 공의 수평 가속도. 자, 수평 가속도 여기 있죠? 0m/s 제곱이다. 맞습니다. 3번. 공의 수직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다. 맞죠? 4번. 공의 투사 각도는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투사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죠? 자, 공기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투사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존재합니다. 중력. 2번. 투사체의 수평 속도는 초기 속도의 수평 선분과 크기가 같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 속도는 일정하다. 자, 2번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투사체의 수직 속도는 9.8m/s로 일정하다? 아니죠. 변하죠. 자, 만약에 수직 가속도가 9.8m/s로 일정하다 하면 이것도 맞는 설명일까요? 아니죠. 중력 가속도는 뒤에 세크 제곱 붙으셔야 돼요. 따라서 3번도 아닙니다. 요거 단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4번. 투사 높이와 착지 높이가 같을 경우에 자, 몇 도에 던질 때 가장 최대 수평거리 얻을 수 있죠? 45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원반 던지기나 창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물체의 중량도 고려를 해서요. 투사 각도를 45도보다 조금 더 낮게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45도라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설명이겠죠? 자, 16번입니다. 30m/s의 수평 투사 속도로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의 채공 시간이 2초라면 거리는 자, 공기정은 무시한대요. 자, 거리 어떻게 구해요? 풍뎅이 아저씨 또 불러야 되겠죠? 속 곱하기 시간. 그래서 여기에 2초 구하면 몇이 나와요? 답은 60m가 나오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수영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이 아닌 것은 나와있죠. 자, 운동학 나왔으면은 예전에 운동학과 운동역학 요렇게 두 갈래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번 볼까요? 저항력. 자, drag force. 자, 저항력은 뭐예요? 이 물에서의 힘, 저항에 관한 힘을 분석하는 거죠. 얘는 그럼 뭐예요? 운동 역학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턴 거리. 턴은 뭐예요? 수영장 바닥에서 발을 디딜 때, 디뎌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 이 거리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리 분석하는 거 운동학입니다. 자, 스트로크 길이. 자, 스트로크가 뭐예요? 수영할 때 팔을 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팔 저을 때 이 길이를 분석한다. 이것도 운동학적인 거고요. 속도. 자, 속도도 뭐예요? 운동학적인 분석입니다. 따라서 1번이겠죠? 자, 18번입니다. 골프에 관한 운동학적 또는 운동역학적 개념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단, 샤프트는 휘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함. 자, 골프에 관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샤프트가 뭐냐면요. 일단은 골프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아까 골프 문제에서 여기가 클럽 헤드고요. 여기를 그립, 그 다음에 이 골프 기둥 있죠? 얘를 샤프트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드라이브 스윙 시 헤드와 샤프트의 각속도는 다르다. 자, 각속도는 어떻게 돼요? 스윙할 때는요, 얘의 속도는 전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닌 개념이고요. 2번, 골프공의 반발 계수를 작게 하면, 자, 여기서 반발 계수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놀던 탱탱볼은요, 반발 계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되어서 빵 튀어오르는 요 힘을 숫자로 나타낸 게 반발 계수입니다. 그러면 진흙으로 만든 볼은 뭐가 될까요? 반발 계수가 낮겠죠? 자, 골프공의 반발 계수를 진흙공처럼 하면 더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3번,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샤프트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런 골프채랑 요런 골프채가 있어요. 당연히 관성 모멘트는 작은 쪽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자, 관성 모멘트가 쉬운 말로 뭐예요? 물체를 회전시키는데 어려움을 나타낸 거예요. 관성 모멘트가요. 그럼 얘가 회전시키는 게 더 쉬울까요? 얘가 쉬울까요? 당연히 얘가 쉬우니까 이 어려운 정도가 낮겠죠? 고로 길어지면 더 어려우니까 커진다. 4번, 7번 아이언 헤드의 선속도는 헤드의 각속도와 샤프트 길이에 비례한다. 자, 7번 아이언 헤드래요. 요게 비슷하게 그린 거거든요. 자, 7번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선속도는 헤드의 각속도와 이 각속도와 샤프트 길이는 뭐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회전 속도는 뭐예요? 선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늘어날수록 선속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한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역학적 변인이 아닌 것은, 자, 운동역학 예전에 우리 이거 구분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힘에 대한 키워드가 아닌 것은 하는 겁니다. 1번 토크. 자, 회전 힘입니다. 토크 힘. 자, 2번 각속도는 힘이 아니죠? 이거는 운동학적 변인이 되겠고요. 3번 족 압력. 자, foot pressure입니다. 발바닥으로 눌렀을 때 생기는 이 압력. 4번 자, 양력은요,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 수직으로 작동하는 힘. 비행기, 날개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양력도 뭐예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4번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20번.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 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량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맞죠? 몇 그램, 몇 킬로그램 할 때. 자, 2번. 시간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자, 시간도 맞죠? 2초, 2초, 1시간, 3시간. 딱 이거 자체는 그냥 시간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죠. 3번. 힘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자, 힘은 뭐예요? 가해지는 이런 어떤 요인이나 원인에 따라서 방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4번. 거리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한 궤적의 총합으로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맞죠? 거리는 궤적을 이동한 요 종합 크기만을 가지죠. 왜냐면 이것은 방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아까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라 했는데 힘은 방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운동역학 및 운동역학적 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량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맞죠? 100kg냐? 100g이냐? 무겁냐? 가볍냐? 맞습니다. 2번. 시간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예를 들어서 5시간 5분. 시간이 기냐? 짧냐? 맞죠? 3번. 힘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자, 힘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마찰력. 마찰력이 이쪽으로 진행하는지 이쪽으로 진행하는지. 중력. 방향이 있죠? 양력. 따라서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지므로 3번이 틀린 개념입니다. 4번. 거리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한 궤적의 총합으로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맞죠? 길게 갖느냐? 짧게 갖느냐? 따라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운동역학을 스포츠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멀리 뛰기에서 도약력 측정을 위한 도약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한 지면 반력. 자, 땅에서 이루어지는 반발력을 분석한 것이다. 맞죠? 2번. 다이빙에서 각 운동량 산출을 위해서 영상 분석을 했다. 요 각 운동량 맞죠? 3번. 축구에서 운동량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의 활용. 뭐 몸에 입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자 센서를 붙여서 이 축구 선수의 한 선수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거 맞고요. 4번. 경기장 적응을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양궁 심상훈련. 자, 심상훈련을 또 뭐라고 하죠? 뭐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장 적응을 위해서 누군가가 갑자기 화살을 쏜 순간에 소리를 꽥 하고 지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라서 화살을 잘못 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응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이 심리적인 요인을 지원한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심리학을 스포츠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2번. 보기와 같이 조건 A에서 B로 변경했을 때, 자, 여기서 여기로 변경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의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서도 조건 항상 보셔야 됩니다. 각 운동량, 그리고 줄과 공의 질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 자, 그럼 변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기역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축에서 공까지의 거리를 1m, 지금 보면 2m에서 1m로 줄였죠. 그래서 기역은 일단 반으로 줄였다. 자, 이렇게 줄어들면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바뀔까요? 관성 모멘트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질량 곱하기 R제곱입니다. 반지름. 그럼 뭐예요? 자, 질량이 뭔지는 몰라요. X. 근데 반지름이 처음에 2의 제곱이니까 4x였다가 1로 줄여서 어떻게 됐어요?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고로 니은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자, 공의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 자, 관성 모멘트와 이 각속도는요, 거의 역수의 관계라고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공의 회전 속도는 뭐로 증가했어요? 처음에 1회전으로 1초당 1회전으로 했던 이 회전 속도가 4회전으로 바뀌었겠죠? 요거 역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 2분의 1, 니은 4분의 1, 그 다음에 디귿 4회전인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3번입니다. 보기에서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역.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며
벡터이다. 자,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맞고요. 압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 맞습니다. 니은, 일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변화율이며 벡터이다. 자, 일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따라서 니은 아니고요. 3번, 마찰력은 두 물체의 마찰로 발생하는 힘이며 스칼라이다. 아까 마찰력이 여기서 진행하는지 방향을 갖는다 했죠. 그래서 얘는 벡터이므로 아닙니다. 4번, 토크는 회전을 일으키는 효과이며 벡터이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 담겨있는 2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기에서 각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각속력은 벡터이고 각속도는 스칼라이다. 이거 바뀌었죠? 이거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탈락. 니은, 각속력은 시간당 각거리이다. 그쵸? 자, 모르겠으면 다시 풍뎅이, 거속시 나오면 요 풍뎅이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각속력은 시간당 거리 맞습니다. 자, 디귿, 각 가속도는 시간당 각속도의 변화량이다. 맞죠? 제가 그때 가속도의 키워드는 변화되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각거리는 물체의 처음과 마지막 각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거는 뭐예요? 각 거리가 아니라 각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했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전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회전하는 물체의 접선 속도는 아까 선속도랑 같다 했죠? 이거는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 1번 맞습니다. 2번, 회전하는 물체의 각속도는 호의 길이를 소요 시간으로 나누어 본다. 자, 호의 길이가 아니라 뭐를 나눠야 되죠? 각도입니다. 따라서 2번 틀린 개념이 되겠고요. 3번, 인체의 관성 모멘트는, 예를 들어서 팽이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팽이의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이 이쪽이냐에 따라서 변하겠죠? 3번 맞습니다. 4번, 토크는 힘의 연장선이 물체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에 작용할 때 발생한다. 이것도 맞죠? 예를 들어서 팽이를,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체 중심이, 얘를 여기서 돌렸을 때 어떻게 돼요? 토크 값이 발생하게 되겠죠. 회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6번. 중력 가속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1번.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다. 이거 되게 제곱 중요하다 했죠? 제곱 붙어 있으므로 맞습니다. 만약에 그냥 세크로 되어 있으면은 이건 틀린 답입니다. 2번.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죠? 우리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죠. 3번. 인체의 무게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산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게는요, 이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죠. 달에 갔을 때는 여기 6분의 1로 바뀌고, 지구에 있을 때는 다시 9.8m/s 제곱으로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토스한 배구공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토스했어요. 배구공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력 가속도를 많이 받겠죠. 근데 만약에 이 중력이 공의 운동 방향과 이제 반대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음수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인체의 물리량과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까요? 1번.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이다. 맞죠? 맞나요?
자, 무게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킬로그램이라고 하지만은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킬로그램 중이 붙어 있어야 돼요. 중력.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2번 질량은 스칼라이고 무게는 벡터이다. 요거 맞죠? 자, 많은 분들이 아마 1번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 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요게 생략돼 있었던 겁니다. 3번 무게중심의 위치는 자세와 상관없이 항상 인체 내부에 있지 않죠? 4번 질량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척도로 장소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자, 질량이 아니라 뭐가 변해야 되죠?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뒤에 중력 붙이는 거예요. 이 장소가 달이냐, 지구냐, 목성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4의 이제 문제풀이가 모두 끝났는데요. 자, 몰랐던 문제들 혹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요, 다시 한번 이론 파트 보시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계속 반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